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략 첫 번째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한과 한번 접해보면서 합격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아마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렇죠. 보단 그 합격의 기운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제부터는 이 지도 전략과 학습 전략만 잘 이해하면 1년 동안 이대로만 실행하면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로가 믿고, 그렇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는 1년 동안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렇게 지도하면은 단연히 우리는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까요? 이완의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도형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자, 유입 지분을 보면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이 형태를 보면 보통 우리는 여러분 바로 어디를 봅니까? 이 초점 여기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뭐다? 이 공부를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만, 제한된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바로 뭐야? 여백, 백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바로 이 구성주의 입각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여기만 보는 일면적인, 그렇죠. 이런 사고를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양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다? 환경을 우리는 바로 이 생태 환경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합성과 일체화의 원리를 이제 우리는 바탕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식 위주, 요 부분만 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형식주의 관점입니다. 형식주의 관점. 형식주의 관점은 바로 전문 지식, 정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암기하고 반복하고 익히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전체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장르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형식, 사회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 맥락을 중시하는 거죠. 이 맥락을 바탕으로, 그렇잖아. 바로 이 형식주의를 바로 어떻습니까? 접목을 시킨 걸 우리는 장르 구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통합성의 원리가 일체화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놓은 게 이제 옆에 요것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아까 흑점만 본 것은 요 방법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형식주의적 관점이죠.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 정답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암기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선조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 선조적인 학습. 이렇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그랬잖아. 이 과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락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현장에서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적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용 능력이, 추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바로 우리는 이 4가지 단계별로, 선생님은 이제 이론 신봉자입니다. 학습 이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1단계죠. 1단계 지식은 여기에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거.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걸 알아야 되겠냐. 그것은 바로 뭐를 통해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바로 임용이란 시험에 교과별로, 과목별로 나오는 영역을 중심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만물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라는 거는. 그렇잖아.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분야에, 그렇죠.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합격의 전략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요것을 이제 내면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걸 책에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걸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용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용 구조화가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요것이 이제 자기께 됐으면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 그렇죠. 이제 이거는 표출해 보는 거,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해해서 표현해 보는 거죠.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직접 교수법으로 치면은 그렇잖아. 요거는 뭐 교사가 바로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사의 안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바로 실제 독립적인 활동을 해보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 단계로 가. 그러면 이 단계가 이렇게 점핑이 돼야 안정적으로 이런 계단에 올라가야 떨어질 확률이 없죠. 손을 놨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본들 내나 3단계에 있습니다. 4단계에 못 올라가더라도 3단계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3단계 올라갔다고 손을 놔버리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제로 단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3단계, 2단계, 1단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정된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년 차에서 2년 차, 3차 차면 안정된 이제 단계적으로 학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서 1, 2, 3, 4단계가 그는 이제 개인의 능력차와 학습 환경에 따라 다르죠. 올인을 하느냐, 일을 병행하느냐, 아니면은 바로 자신의 자질과 능력과, 그렇잖아요. 열정과 에너지가, 이게 이제 우리는 사회 문화적 맥락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변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학생과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학생은 이거는 바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최하하는 거에 길어도 3년 안에 다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최대한으로 오래 공부하도 3년만 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3년 되면 합격합니다. 물론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 그게 실제로 보면은 합격자 특강이 나와 있잖아요.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 2년 만에, 3년 만에, 그 골고루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1년 만에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년은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돼 있던 게 있죠. 그러면 다른 강사분 듣다가 와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 그 다음에 합격되는 학생들이 꽤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로 그런 단계가 시간만 같지 그런 합격의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물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합격 목표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1년 만에 합격할 것인가, 2년 만에 합격할 것인가, 3년 만 그런 개인의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죠. 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충분히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 투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나는 시간을 투자를 적게 하고 돈도 벌고 시간도 적게 투자하고 합격하겠다. 그 조금 과욕이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인하는 사람보다도 환경 조건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 나온 사람과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하지만 그랬잖아. 우리가 만약 사회적으로 평판이 낮고 그 다음 대학교 들어갈 때 실력이 떨어지는 바로 그렇잖아. 일반 학교 아니면은 바로 다른 과에 들어간 학생이 임용에 합격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물으면 누가 합격이 쉽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본인은 내가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주변의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점검이 좀 필요하다. 자기를 좀 객관화하세요. 그걸 자존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존심은 진짜 자존심은 합격을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라는 거는 1년에 합격할 것인가 2년에 합격한 3년에 합격에 따라서 학습 점핑이 다릅니다.
그렇죠. 몰입도가 다르고 공부한 학습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목표가 다르면 우리 교과 독서에서 배웠죠. 학습 내용이 달라지고 학습 방법이 달라지고 학습 속도가 달라지고 학습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기간에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중기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과목별로 두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 그러려면 나는 1년 만에 한다 이러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분석을 철저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가지고 제한된 내용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맞춰준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학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아까 4단계라 그랬죠. 1단계가 바로 분석과 전략 단계입니다. 그때 요때는 이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공략을 적을 무찌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전투 능력과 그 다음 나의 전투 장비와 이걸 알아야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간다면 내가 약간 실수하면 나는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적을 무찌를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문을 할 때도 우리는 미숙한 필자와 그 능숙한 필자는 어느 단계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계획하기 단계와 고쳐쓰기 단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계획하기가 잘 돼 있고 고쳐쓰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능숙한 필자는 바로 그만큼 목적 달성이 쉽다는 겁니다. 근데 미숙한 필자는 다짜고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결과물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실패가 높겠죠. 바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30% 알겠죠? 내가 공부하는 그 과목 전체의 30%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공부의 양의 바로 3배수를 잡을 것인가, 6배수를 잡을 것인가, 9배수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30%를 왜, 3배수를 왜 잡으라 그랬냐. 과목당 2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배수를 잡아도 1배수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10%가 바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차 되면 6배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60%가 되잖아요. 그렇죠? 3년차가 되면 9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로 산술적으로만 해도 3년만 되면 무조건 90%가 되니까 평균 90점이 나오니까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근데 2년차 되면 60점, 산술적으로는 60점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65점을 맞으면은 우리가 합격을 하거든요. 전공에서. 60점 맞으면 합격합니다. 전공 여러분 교육학 15점 맞고 전공 6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면 총점 75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75점이 되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바로 임용이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차가 되면은 바로 우리는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차도 합격할 수 있는 거는 아까 3문제, 2문제밖에 안 나오는 3문제에 1문제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1년차는 2년차, 3년차, 4년차에 비해서 공부한 학습의 시간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도나 양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잖아. 경력 차가 있잖아요. 경력 차. 그게 이제 여러분 무시 못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신속 정확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풀고 답을 빨리, 시간 안에 이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안에 무조건 맞춰야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입실, 그랬잖아. 이제 입실 시간에 1분이 모자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간 학생도 있다 그랬죠. 수능을 보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랬잖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정확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훈련,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이 실전 게임입니다. 실제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1차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차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이제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쌤이 바로 합격 단계 전략은 바로 이렇게 4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차 시험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컷이 5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잖아. 70점 같으면 75점 사이에 거의 7, 80%가 몰려있다. 이 말. 5점 사이에. 커트라인에서 5점 사이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차에는 바로 뭐예요? 100점에서 60점까지 점수 편차가 생깁니다. 40점의 편차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점 차이가 2차에서는 무조건 뒤집어질 수도 있다. 1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률은 적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이 해본들 여러분 20점 차가 나지는 40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70점 해도 100점 만점 해도 30점밖에 안 되잖아요. 형태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는 2차는 40점 차가 나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바로 2차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간혹 여러분이 난 1차만 해도 왜 1차만 됩니까? 1차 되나 2차 떨어지나 1차 떨어지나 똑같은데 그런 심리적인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뭐든지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낭만적인 겁니다. 그거는 낭만적인 여러분 직업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입처럼 대학을 골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A 대학에 못 가면 B 대학 가면 됩니다. 선택지가 또 있어요. 임용은 여러분 A 대학에 떨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제로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가 선택지가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그런데 수능은 바로 100에서부터 많은 게 60, 70점까지 쭉 단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없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선택을 안 하는 거지. 못 가는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용은 100 아니면 제로가 됩니다. 그랬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전략을 꼭 잘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부터 쌤이 이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를 상반기는 내용 구조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용 구조화에. 그런데 쌤이 이것을 중점을 두되 바로 문제 구조화를 바로 하는 게 1월 달부터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때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랬잖아. 요거는 바로 진도별 바로 문제 구조화입니다. 문제 구조화. 진도별. 요게 중요하죠. 주로 여기는 이제 문학하고 바로 우리는 교과입니다. 교과. 이 두 과목에 집중을 두고 우리 진도별로 문제. 그러니까 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 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병행해 나간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N수생 이상 학생들은 그렇죠. N수생 이상 학생들은 요것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요 짧은 시간만 우리가 실전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절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 지식이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 능력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기가 화려하다고 해서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인기가 잘한다고 해서 게임 팀이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모든 개인기를 다 모아놨다고 해서 드림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태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자질과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별개다 이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내용 구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랬잖아.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 그렇죠. 실제적 지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바로 우리가 절차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같이 병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제 구조화를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상반기 패키지, 블렌디드 강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두 개를, 요거를 이제 공짜로, 그랬잖아.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다운시켜서 이제 해줍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른 강사들은 1월 달부터 문제 구조화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만큼 문제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쌤은 직강에서는 무조건 바로 저는 속으로 스터디 학습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우리는 바로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교실에 가도, 직접 학교 가도 소집단, 소그룹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날 학습한 내용을 그날만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룹 지도를, 스터디 그룹을 이제 병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학습을 바로 자기 점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두장문을 사고구수를 통해서 일종의 반성적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점검. 그러면 이거는 자기평가와 바로 상호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지식을 객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객관화시키면서 동시에 바로 비판적 사고를 이제 길러주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확실하게 점검 조절하는 그런 학습 시스템으로 진행. 그럼 선생님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강의만 한번 끝나도 될 것도 이거는 차후에 또 이런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념 지식과 절차 지식을 동시에 길러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길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랬잖아. 이런 걸 현장에서, 이건 인강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직강에서 학생들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직강 오는 학생들의 혜택이 되겠죠. 2차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본 모의고사도 전부 다 이제 이 모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만큼 바로 우리가 이제 대화 중심에 있는 것들 횡적, 종적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자기를 지식을 객관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교재 주성이 아주 철저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이 교재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감정적으로 말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 정리를 해놓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니까 그렇잖아. 교재가. 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걸 교재를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철저한 우리가 교재나 중심을 이제 보는데, 그건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럼 1년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월달, 2월달부터 약간 4단계 있다 그랬죠. 1월달에는 바로 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학, 이 지식이죠. 지식 구조화와 작품 분석이 작품이 많기 때문에 1, 2, 3단계로 우리가 1, 2, 3, 4, 5, 6단계로 갑니다. 이 두 개 강좌를 동시에 엮어 나갑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무료 제공됩니다. 실제로는 바로 이 강좌들이 전부, 이제 강좌 이 3개가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된다. 하나의 강사료로, 그렇죠. 강의료로 이 3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세요. 교과는 이제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2002 개정 과정을 이제 우리는 진행합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개정 과정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이 국교론 교재가 전부 신간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신간으로 우리 독서교육론,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 이 3개가 그래서 2002 개정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문학이죠. 교과서와 수능 작품,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작품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해서 3개가 이 작품은 계속 이렇게 진도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래별로. 그러니까 고전 문학부터 고대 가요부터 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작가까지라든지 아니면 신소설부터 우리가 2000년대 소설까지 이렇게 해서 진도별로 쭉 나간 출제 예상 작품이죠. 수능, 요즘은 전부 교과서 수능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봅니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분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로 요거는 1, 2월씩, 3, 4월씩, 5, 6월씩 이렇게 가지면 이 국교로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가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바로 교육과정과 요게 이제 아까처럼 2002 개정과정이 여기에서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교론 교재가. 그러면 요때 여러분 보면은 1월 달에는 화법이 이제 여러분 되고, 2월 달에는 독서가 되고, 3월 달에는 바로 장문이 이제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기출이 동시에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출제 분석, 방향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바로 시중 개론서. 요거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국고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 요것도 바로 하는 게 4월 달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화법. 5월 달에는 독서, 6월 달에는 장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교과서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병행이 된다. 이론하고 더불어서 교과서가 병행.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많아요.
알겠죠? 공부할 양이. 이렇게 해서 병행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따라가는 게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체계화 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금방금방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1년 만에 합격하는 거죠. 그만큼 죽었다 생각하고 1년만 하면 남은 3년, 2년 할 걸 자기는 1년에 압축해서 하니까 벌써 12달 내주 24개월에 바로 뭐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고통을 여러분은 뭐라? 노력으로, 여러분의 고통으로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남은 3년 동안은 비용 들이고 노력 들이고 시간 들인 것을 지는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모두 나는 특출하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출한 만큼 뭐야? 다른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그 미안한 감정을 나는 그만큼 너희들보다 훨씬 더 노력과 고통을 잠을 덜 자고 했다는 것을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는 압축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압축 성장. 천천히 갈 것인가? 그렇죠. 압축해서 하고 나는 또 다른 걸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게 아까 목적이죠. 전략이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개인 환경마다 맥락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문법은 바로 뭐예요? 현대 문법이 중요하니까 현대 문법을 1, 2를 통해서 1, 2월은 현대 문법 1, 3, 4는 현대 문법 2, 그 다음에 5, 6은 중세문법 이렇게 가면 기출든 연중 같이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기출 6월달까지. 그러니까 기출은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출은 이렇게 계속 제공해 줄 겁니다. 기출은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 기출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교과서가 이제 제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근데 이것은 전부 뭐예요? 강사료는 하나의 강사료로 전부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획기적으로 종합반은 바로 뭐예요? 35만 원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바로 뭐예요? 진도별 문제고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과 화법이죠. 1월 달에 우리가 화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아까 여러분 바로 뭐예요? 독서, 장문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과 이것도 진도별로 문제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작품분들 요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도별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태 자체가 이렇게 하면은 이론 학습한 걸 문제로 확인 학습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기화시키기 빠르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반기 강의라면은 하반기 강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 가면은 이 키워드 강의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키워드 강의하고 과목별 테마 문풀을 할 거예요. 테마 문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심화된 거다. 이렇게 실전에 좀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동시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이 진도 문제를 하반기에 오면은 무료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까지 풀기는 시간이 벅찰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공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가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보통 강사들은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해요. 그랬잖아요. 요것만 AB형으로 종합반인데 선생님은 바로 예전부터 요걸 같이 또 해요. 심화문학. 왜 그러냐? 아까 문학 배점이 몇 점이었습니까? 32점이었다 이 말. 32점. 그런데 문법이나 국교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잖아. 바로 자기가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문학은 해도 점수가 객관화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올라가는지 이걸 잘 모르죠. 그다음 범위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렇죠.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학 작품 공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이 두 개만 죽 잡고 외워도 이게 전부 8회잖아요. 8회씩 이렇게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문학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이것만 암기를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이. 그렇잖아.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와 내면화 시켜 나간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쓰는 답을 문제 풀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강의를 다시 또 제공해 줍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7, 8회 때 했던 내용들. 그럼 이 강좌를 동시에 이렇게 묶어서 비용을 이제 산출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부 뭐야? 한 개 한 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그렇죠. 다 선택하면 좀 비싸지만 일반적인 것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 상품이니까. 그랬잖아. 그렇게 했지만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그랬잖아. 여러분한테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서 양은 양과 질은 많이 주고 비용은 확 다운이 돼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거죠. 그 대신 여러분 시간적 부담은 많이 늘어납니다. 학습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학습할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소화시켜냅니다. 그랬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블렌디드 강의가 바로 아까 얘기했죠. 이런 이제 묶어서 원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강의, 기출까지 그랬잖아. 기출까지 전부 다 합해서 이 강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강사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가반은 이제 팔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이 강의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반, 저 합하면은 50만 대 35만이라는 30% 할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나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도별 문제 구조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3, 4월 달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게 바로 국교로는 3개월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이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법, 독서, 작문. 이것이 이제 독립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2개월씩 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강의가 끌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게 내용을 바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동하는데 여러분 제약이 있어가지고 3개월을 이제 끌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종합반 위주로 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많은 거에 이제 35만 원에 그랬죠. 30%, 50만 원인데 30% 할인을 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5, 6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교재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블렌디드 강의는 우리는 이 내용 구조에다가 아까 문제 구조, 인적이 66만. 근데 총 따지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2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50%에서 전체적인 108만 원에 엄청난 뭐 하는 거예요? 강의에 따라 양인데도 가격에 비해서는 엄청 한 과목 얼마 안 들어가죠. 강좌 수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거의 5만 원, 6만 원도 안 칩니다. 그렇잖아. 그걸 이제 우리는 보마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블렌디드 이제 강좌가, 이건 하반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마되고, 그 다음 2차 강의가 되겠죠. 2차 강의. 2차 강의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는 12월 달에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는 이제 1차가 발표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1차가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2차 하세요. 알겠죠? 2차 때 1월 달에 1차 합격이 되고 1월 달에 와서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꽤 실패한 사람이 많았어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교사가 하려면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둘 필요. 12월 달에 논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편안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꼭 여러분 와서 퍼펙트하게 우리가 자기가 1차 점수가 될지 안 될지 몇 등으로 될지 몇 점으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1, 2월 강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똑같이 아까 이렇게 해서 이 문학 필수 지식 강의는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문학 교육론, 그 다음에 갈래론, 문학사 비평론, 여기 이제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 1, 2, 3번 진도가 있죠. 고대가요부터 시조까지, 설화에서 가전체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별로. 그러니까 현대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 2, 3, 4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문제 하는 거예요? 구조화가 이제 이것도 보세요. 1, 2, 3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도별로 고대가에서 한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진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 학습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주관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법의 과정별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선택적으로 이제 단과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구조화도 패키지로 우리가 판매가 될 겁니다. 1, 2, 3 이겠죠. 어느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죠. 지금 진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총 66만 원 돼 있는 걸 59만 원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돼 있죠. 59만 원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진도별 다 있죠. 여기는 이렇게까지 이제 해 나갑니다. 그럼 요 범위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우리는 학습을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전 영역을 전 작품을 우리는 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아마 체계적으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 8월 때부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올 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진도를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법부터. 화법이나 우리는 독서나 작문은 체계가 똑같죠. 우리는 요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화법이든 작문이든. 그렇잖아. 요 내용들로 우리, 여기는 내용체가 제일 체계화되어 있는 게 우리가 문법과 국교로는 체계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문학은 이렇게 바로 사조별, 연도별로 되어 있죠. 연도별로, 갈래별로 공부를 합니다. 문학은 무조건 갈래별. 그 갈래라는 게 이제 연도별 갈래가 있고 사조별 갈래가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장르별 갈래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강의가 이제 이렇게 쭉 정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진도별 문제 구조화의 패키지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도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인강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과목별 기출도 이렇게 전체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학년도 기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충분히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령 교재는 여러분 보면은 이게 전부 신간입니다. 그렇죠? 바로 많은 거예요. 2025학년도 신간들이에요. 이거는 전부 2022 개정이 다 같이 이제 새로 배편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법교육론의 독서견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으로 이렇게 책 팔라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은 바로 이 교재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말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여기 이제 1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용구조화, 그 다음에 바로 기출구조화,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거예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제 보충 강의가 이 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 안에 바로 교육과정 내용,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심화개론서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과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바로 게 2권의 책이 한 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 이 내용을 한 권으로 보통 잡잖아요. 그죠? 요거와 기출이 한 권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권이 한 권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가 있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바로 2022년 개정 반영이 된 바로 임용국어 공략집이 있습니다. 이 공략집은 교육과정 해설과 과목별 바로 이렇게 거예요. 이제 공략집이 다 들어 있어요. 이런 형태죠. 과목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이제 교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거죠. 1년 쓸 겁니다. 학교 갈 때,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학교 가서도 굉장히 유익한 자료입니다. 이걸 써도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이제 만약에 가르치고 담당한다면 이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집은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이걸 굉장히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 키워드를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쭉 했는데, 그렇잖아요. 책으로 엮으면 이것이 이제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할까 말까를 계속 망설이다가, 그죠?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원래는 6월 달에 이것을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 거예요.
바로 수강생이 한테 미리 바로 이제 선생님이 바로 뭘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주문 제작을 할 겁니다. 선생님 카페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개인 카페 나무아리나 그렇죠. 이 안에 아름다운 국어에 올라오면은 그게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예인님 이 책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는 소득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소득하려면 그냥 오픈해서 뭐 책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되지만은 이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생님하고 학습하는 여러분만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출정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학과 바로 뭐에 바로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는 기출은 별도로 만들려다가 아까 교재 책이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과정 내용 기출하고 동시에 공부를 해야 돼서 바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재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필수 지식 구조화. 이것도 바로 새롭게 이제 재구성한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 있고 현대시 작품집이 있는데 이거는 지적 소유권 때문에 우리는 이 교재에는 작품 원문이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은 지적 소유권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원문이 실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은 보면은 부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로 뭐에 그 로열티 지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는 전문이 실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것 때문에 지적 소유권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 로열티를 상당히 많이 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잖아. 그 뭐 판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액수에 따라서 로열티를 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선생님이 이제 작품집을 만들어서 그거는 바로 뭐에 보조 학습 교재로 쓰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강생에 한해서 별도로 하는 요 교재로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많은 거예요. 요 교육론이죠. 요것은 아까 여러분 2002 개정이 반영돼서 우리 2025학년 1월 달부터 요 교재가, 요거는 세트입니다. 세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 권만 있으면은 바로 많은 거예요. 1년 동안 국교론 책은 없어도 됩니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프린트로 선생님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죠. 보조자로 파일로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이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문법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렇죠. 요 내용들이 있죠. 요것도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키워드집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는 6월 달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새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이제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차 교재. 이것은 바로 우리 국어과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2차 교재가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 12월 달부터 지금 바로 쓰기 위해서 요걸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재가 상당히 많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제 또 선생님이 이제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국교론하고 그 다음에 문법도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느냐? 선생님도 많은 거예요. 문학 국교론만 하면 되지. 문법은 그렇잖아. 왜 그렇게. 그러니까 문법이 바로 뭐야? 문학과 국교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을 잘 알면 국교론과 문학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문법 선생이나 문학 선생이나 국교론 선생이 아니잖아요. 국어 선생이잖아요. 국어 선생은 세 개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임용을 할 때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게 요즘은 전부 다 주제 통합적 학습이잖아요. 읽기고 그렇죠. 융합적 사고를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이것을 별개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자꾸 과목 간에 연계돼서 주제 통합적 읽기. 그랬잖아. 교과 통합적 읽기. 그러면 이제 국어과니까 전부 주제 통합적 읽기가 되겠죠. 그렇죠. 교과는 이제 우리는 다른 교과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문법을 끌어오고, 문법을 하면서 교과를 끌어오고, 독서 작문을 하면서 문법을 고쳐서 이거 다 문법적인 수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 나오는, 임용에 나오는 문법 내용과 그 다음에 임용 문제는 문법에 나오지 않지만은 국교론이나 문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법 문제로서는 출제되는 게 확률이 떨어지지만은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국교론과 문학이 굉장히 쉬운 꼭 필요한 문법 지식이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법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서, 그 다음에 또 뭐다, 시간의 어떤 뭐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그래서 자신있게, 그러면 어느 만약에 특정 과목만 하면 그 과목 때문에 뭐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선생님이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떨어지면 모든 게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모든 과목을 선생님한테 다 배웠는데 선생님은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내 책임이죠. 강사 책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 책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인을 해서 그랬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올인을 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 바로 뭐 하는 게 다시 바로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비용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책임이니까. 그렇죠. 합격을 시켜줘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맥시멈 3년만 하면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전에는 선생님이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바로 고시기 때문에 어렵다. 개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아까 맥락에 따라 다르죠. 올인을 하느냐, 어떤 일과 병행하느냐, 다른 중간에 하다가 많으냐, 아니냐, 그렇죠. 경제적인 게 있느냐, 시간적인 게 있느냐, 자기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런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올인을 3년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선생님 100%는 이완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다? 합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뭐 하나 협의하에서 그랬잖아. 그 다음 맥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오면서 너는 꼭 뭐예요?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선생님이 권장을 해요. 아, 힘드는데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다. 너는 꼭 뭐 하나 한 번 더 했으면 뭐 좋겠다. 그럼 꼭 합격. 그래서 합격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왜 근데 힘들죠? 2년, 3년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 될 때 된데 안 되면, 그렇죠. 좌절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쌤이 바로 여러분한테 지도하는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 이완은 어떻게 지도한다? 아까 말했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그 다음에 경력도 있죠. 자질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전문가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합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갈 것인지, 어떻게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얼마큼 성취시켜 줄 것인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다음 그것이 바로 선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회기적으로. 그렇잖아. 그 다음 하는 게, 그게 바로 회기성이라는 것은 바로 동시성과 회기성이죠. 지식과 더불어서 문제와 더불어서 바로 하는 게, 그것을 다시 확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학습을 할 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 처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처음에 반드시 전체 이것처럼 전체 하는 게 학습 내용을 줍니다. 한 장 구조화를 줘서 전체 훑어보기를 해요. 보통 학습을 할 때는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는 배경 지식을 익히는 거니까. 그럼 읽기 전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체 훑어 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줘서 한 장 구조화를 통해서 훑어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히고 나면 읽은 후의 전략이죠. 그 다음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나 적용하고, 자기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확인 학습지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기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평가죠. 자기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스타디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날 배웠던 일일 학습, 완전 학습을 교환한다. 쌤이 바로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숙지하고 자기화시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에 배운 것은 그 주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다? 제3강에서 우리가 진행돼야 될 학습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설계자요. 그렇죠. 안내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하고 안내 한 가지가 이제 선생님이 지도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는 학습 전략을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이제 조력자요, 촉진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은 여러분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앞에는 이제 교사 중심이라면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이제 학생 중심이, 활동 중심이 돼. 그때 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조력을 해주고 어떤 촉진을 시켜줄 것인가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용의 이제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구성주의죠. 장르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에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1년에, 2년에, 3년 안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완벽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진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2환의 바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의 학생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될 것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